AI와 반도체 위주로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작년에 그 2차 전지가 연초에 급등했다가 7월 달에 고점 찍고 그 이후로 밀렸죠. 그래서 요번에 반도체 중에서도 AI를 그렇게 비교하면서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럴 가능성이 수급적 측면에서 보면은 전혀 없다라고 볼 수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항상 이제 조심은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차이점은 어떤 차이점이냐면 사이클링이 반도체 사이클링은 AI 사이클링은 어쩌면 고점 찍고 이제 횡보하는 거나 또는 점차로 캐즘에 좀 들어갔다가 이후에 다시 갈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AI가 맨날 온 디바이스 AI, 예를 들어서 AI가 들어가는 게 로봇이야, 로봇이 운전하는 게 자율주행이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소위 지금 갤럭시 24나 아니면 지금, 요번에 6월에 발표한다는, 애플 아이폰에 AI 기능을 넣는다, 이런 것들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실제로 우리의 체감적으로 상용화되면서 우리 실생활에 들어와가지고, 실생활로 널리 쓰이는 정도까지 되는 그 구간 사이에는 어느 정도 갭이 좀 항상 있어요. 근데 시장은 굉장히 빨리 그걸 먼저 반영을 합니다. 그 갭 때문에 자꾸 중간에 주가가 빠졌다가 나중에 다시 올라가고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늘 주가가 너무 빨리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올라간 부분은 어느 정도 걱정? 아니면 의심? 이런 부분들을 좀 보면서 이제 그걸 보는 거죠. 단기 거래하는 사람은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그걸 이제 믿고 이제 들고서 AI 시대래. 워렌 버핏께서도 이제 AI의 시대가 되고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나는 그 AI 쪽에 사가지고 그냥 들고 있으면 되겠, 이렇게 하기에는 상당히 많이 와 있어요. 그런데 반도체 사이클은 이제 저점으로부터 터닝하면서 가는 사이클이에요. 그래서 이걸 구분하자라는 얘기를 제가 방송을 여러 차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뭐라고 볼 수 있냐면, 예를 들어서 요번에 OECD에서 우리나라 한국 성장률을 2.2%에서 2.6%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상향 조정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반도체 수요 회복으로 인한 수출 호조세가 지속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소비와 투자는 아직 안 된다. 결국은 어떤 빈입빈 부익부가 되면서 잘 되는 쪽만 그 섹터만 계속 움직이고 있는 거지 실제로 우리나라 지금 소비는 아직 더 안 좋은 상태에 있는 거고, 그리고 투자 역시도 그 섹터 외에 나머지 섹터는 그렇게까지 활성화되고 있지 못한 부분이에요. 우리 GDP 성장률은 소위 C 플러스 I 플러스 G 플러스 넷 익스포트잖아요. 그럼 그 중에 어느 한쪽이 더 늘어나는지 줄어드는지 어느 한쪽을 바라보면서 주식시장을 움직이거든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제 수출 쪽에 그것도 수출이 많은 화장품이니 반도체니 또는 요즘에 얘기는 전력기기니 또는 기계니 요런 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데를. 지금 OECD에서도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수출 위주의 또는 원화 약세의 수혜인 이런 쪽으로는 우리나라 경제가 이번에 괜찮지만 내수라든지 투자에 국가에서 하는 투자라든지 이런 데서는 여전히 좀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경기 부양보다 물가 안정이 더 중요하다. 요거는 경기 부양 정책은 물가를 올리기 때문에 물가 억제에 집중해야 된다. 이 얘기는 뭐냐면 내수의 경기 부양이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내부적으로 보지 말고 라면도 자꾸 수출을 보는 거고 외부에 나가는 수출만 오래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제가 지금 반도체 얘기하다 지금 이 얘기 하잖아요. 요번에 그 디램 가격이 16개월 만에 2.1달러가 됐다고 하잖아요. 이게 최저점이 1.3달러였어요. 최저점이. 그 전에 바로 직전에 내려왔을 때가 2.2달러였어요. 근데 이게 최고점을 찍고 계속 내려가는 동안 소위 디램 익스체인지의 그 현물 가격을 보면서 트렌드 포스에서 반도체 계속 가격 떨어집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우리는 계속 안 믿었어요. 잘 안 믿었었어요. 그리고 작년 여름 지나고 나서는 이제 회복합니다 그랬는데 또 잘 안 믿었어요. 근데 결국 지나고 보니까 이만큼 좀 올라온 겁니다. 또 한 가지는요. 2012년 7월부터 하락해서
이게 지금 거꾸로 오네요. 2021년이겠네요. 2021년. 제가 이거 잘못 썼네. 오타네요. 2021년 7월부터 해서 26개월 동안 하락했습니다. 근데 요번에 저점을 찍고 반등한 게 10월부터 반등했거든요. 10, 11, 12, 1, 2, 3, 4. 이제 7개월 동안 반등을 한 거예요. 이 반도체 사이클이 꽤 깁니다. 그래서 이 반등이 아래에서 올라온 게 수직으로 올라온 게 아니고 천천히 올라온 상황이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 가운데 삼성전자에도 SK하이닉스에서도 계속 얘기를 하는 게 지금 HBM 갖고 둘이 싸우고 있는 거는 한쪽으로 우리가 보고요. 한쪽으로 보고 HBM만이 아닌 예전에는 AI의 데이터 센터 중심으로 있었지만 향후 스마트폰, PC, 자동차 등의 온디바이스 AI로 인해서 디램이 계속해서 필요하다는 거예요. 수요가 는다라는 거죠. 이런 걸로 봤을 때는 반도체 사이클은 이제 저점은 이제 터닝했고 위로 올라가고 회복 사이클의 밑에 부분에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고 보면 저 2차 전지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HBM만 갖고 만약에 본다면 작년의 흐름하고 요번하고 비교하면서 약간 우려의 시각으로 볼 필요는 있어요. 그러나 전통 반도체 디램 그리고 낸드 플래시 쪽을 본다면 특히 낸드 플래시는 엄청나게 안 좋았습니다. 낸드 플래시의 대부분 다 어디로 갑니까?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스마트폰이 안 좋았어요. 스마트폰 중에서도 애플이 안 좋았기 때문에 더더욱 그랬습니다. 우리나라 갤럭시는 뭐 중국 판매 뭐 거의 미미하고 그렇기 때문에 낸드 플래시 쪽이 계속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애플도 소위 폴더폰을 만든다고 하죠. 그리고 신제품을 내놓기 시작을 했죠. 온디바이스 AI를 내놓는다고 하죠. 애플은 언제 기준으로 계속 본다고요? 6월 달에 6월 첫째 주에 있을 애플 그 개발자 회의 이 전후에서 애플은 달라질 거고 애플 관계된 종목들은 그 이후를 봐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잖아요. 근데 그만큼 일정이 굉장히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그런 일정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반도체는 이제 회복에서 좋아지는 단계로 지금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이들 섹터는 올해 하반기에 더 좋아질 가능성은 분명히 지금 있어요. 섹터만 본다면 시황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섹터만 보면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 섹터가 시장을 좀 끌고 갈 수 있을까를 좀 살펴보자. 또는 연초에 일단 우리는 한 가지는 성공을 했잖아요. 뭐요? 물려도 우린 반도체에 물리자. 그래서 반도체는 결국은 올라갔어요. 근데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또 이제 걱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섹터 볼 때 지금 이제 반도체 얘기하면서 이 얘기를 했는데요. 어떻든 간에 작년에 2차 전지하고 약간 좀 다르다라는 부분 하고요. 그리고 달리 보는 각도를 어떻게 봐야 되는가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올해는 AI와 반도체 위주로 시장이 계속해서 시장이 있다면 거기에 있을 수밖에 없다. 여전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부가적으로 내가 다른 섹터를 만약에 본다. 그렇다면 AI가 뭐 상용화돼 가지고 향후에 뭐가 되고 막 소프트웨어가 뭐가 되고 이건 너무 먼 일이에요. 그렇게 보지 마시고 수출주 위주로 보시는 게 맞다. 이거는 경제학자들이 그리고 한국은행 총재 교수도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보시는 게 맞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좀 될 것 같아요.